안녕하세요 여러분, 모원입니다.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다름이 아니고 제 친구가 독일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요즘에 좀 아프대요. 그 감기 같은 게 오한이랑 이렇게 왔는데 베를린이나 이런 대도시가 아니고 좀 작은 도시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시아 마트도 되게 멀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춥고 으슬으슬할 때 아주 얼큰하게 한 소끔 끓여서 먹을 수 있는 비건 체게장을 이제 유럽식,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럽의 어떤 슈퍼마켓에서도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로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보고 있니? 꼭 따라해서 먹어보길 바래. 재료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제가 드디어 스타우브가 생겼다는 점 안내해드리면서 스타도도 제 이 스타우브 화이트 트러플 컬러 22cm로 이제 저희 매니저 돌돌이께서 제 생일 선물로 구매를 해주셨다는 점. 바로 다시 재료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. 일단 양배추 전 세계 어디서나 구할 수 있죠. 대파 저는 한 3줄 반 정도 사용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버섯이 좀 들어가면 좋은데 요런 긴 버섯이 좀 좋긴 해요. 근데 이제 유럽에 요런 것만 팔거든요. 갈색 양송이 같은 버섯만 팔더라고. 표고도 향내기가 참 좋은데 없고, 다시마도 좀 구하기 어려울 거, 무도 구하기 어렵고, 그래서 최대한 간단한 재료로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, 하나 더 캐럿, 당근 넣어주겠습니다. 이 향이 강한 야채들을 넣어야, 오늘은 육수도 안 할 거고 치킨 스톡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야채만의 맛을 내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,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드시는 분들은 고사리, 불린 고사리 이제 사서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. 제 친구는 알려드리자면 비건식을 좀 지향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아플 때 먹는 음식이니까 간단하게 모든 과정을 좀 간단하게 축소해 봤는데요.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랜만에 유튜브를 카메라를 켜가지고 너무 신이 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조금 더 필요한 재료는 이제 요 다음과 같습니다. 똥똥똥 똥똥똥 똥똥똥, 이렇게 하얀 부분 요 정도를 준비해서 파기름을 먼저 내줄게요. 요건 제가 먹어보니까 이렇게 녹아서 없어지더라고요. 국물에서 잘 느껴지지 않아요. 작게 잘라줄게요. 이렇게 해서 요거는 바로 팬에 일단 넣을게요. 아니, 스타우브에. 요즘에 진짜 모든 요리를 스타우브로 하고 있습니다.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. 초록 부분 모아가지고 이 정도로 자를까요? 너무 두꺼운 초록 부분 있으면 반 한번 갈라주시고, 그리고 흰 부분은 반 갈라서 사용할게요. Look at me, 난 look at you. Are you ever gonna find someone like this? 흰 부분도 같은 크기로 잘라주세요. 이제 양배추는 이 정도 크기가 되는데 요거의 반, 그러니까 4분의 1통을 쓴다는 얘기죠. 그리고 어머니께서 너 그 양배추 혹시 갈색 되거나 보라색 되면 버리니? 절대 그러면 안 된다, 이거 잘라서 쓰면 된다고 하셨거든요. 저는 몰랐어요. 여기 심지가 있잖아요. 심지 컷, 둥성 깍둑썰기를 해볼게요. 여러분 여기는 이제 또 길고 여기는 짧고 괜찮습니다. 어차피 한 소끔 푹 끓일 거기 때문에 당근은 반 자르고. 근데 정말 추울 때, 오한 들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. 그때 혼자 살면 얼마나 외롭겠어요. 그리고 집 앞에 편의점에 내려가서 미역국밥 이런 걸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마음 같아서는 독일에 한 2주 가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장도 봐주고 해주고 싶은데 저도 상황이 그렇지가 못해서, 가능하면 이제 재료들을 파 길이에 맞게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저건 요거는 이제 반 하면 될 것 같아요. 반. 자, 조리를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아까 한 파는 넣어놨어요. 포도씨유, 참기름에 볶더라고요. 보통 육개장은 참기름을 포도씨유에 한 4배 정도 넣고 달달달달 볶아볼게요. 불은 약불로 시작합니다. 기름은 해보다가 모자라면 좀 더 넣으면 되니까 불꽃 크기를 보여드릴게. 이게 최대고요. 지금은 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 Lights on. 이걸 달달달 볶아서 파기름 앤드 고추기름 만드는 거예요. 다진 마늘을 좀 넣을 건데
다진 마늘 없으시면 요만한 거 하나 다져서 넣으시면 됩니다. 다진 마늘 있으시면 2큰술. 약 뿌릴 때 건고추, 베트남 건고추 같은 거 요런 거 좀 넣어줄게요. 칠리 플레이크 좀 넣어주고,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 고춧가루를 다 생략하시면 됩니다. 고춧가루 넣어야 되는데 처음에 매운 게 싫으시면 한 숟갈로 시작하세요. 저는 2숟갈로 시작을 할게요. 2숟갈 반. 칼칼한 거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 기름이 나중에 육개장 먹을 때 위에 떠다니는 고추기름이 되는 거예요, 여러분. 약불에서 볶아주셔야 돼요. 기름을 조금만 더 넣을게요. 포도씨 오일 저는 사용하는데 올리브 오일 밖에 없으시면 그것도 괜찮아요. 보통 외국에서 자취하시는 분들이 기름을 종류별로 갖다 놓고 쓰진 않으시니까, 근데 가능하면 이런 향 없는 식물성 오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파 죽이 완성이 되고 있죠. 이것만 해도 지금 냄새가 엄청 좋아요. 파가 좀 물렁물렁하고 자아가 없어졌다 싶을 때 파. 간장 까먹었다. 이렇게 한쪽 치워주고요. 간장 한 숟갈, 한 숟갈 반 넣을게요. 옆에다 해서 간장을 살짝 태우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당근도 넣고, 원래는 진짜 한 2주나 3주 정도 그 독일에 가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독립영화 오디션이 갑자기 막 많이 잡히가지고 이 체계장은 숟가락으로 퍽퍽 퍼먹는 게 맛이니까 이렇게 좀 한입 크기로. 이거는 외국에서는 오이스터 머쉬룸이라고 불러요. 이 끝부분이 굴처럼 생겼나봐. 저는 원래 국물 요리를 먹을 때 건더기보다는 국물파거든요. 근데 건더기를 제가 사랑하는 몇 안 되는 요리 중에 하나가 육개장이랑 미역국이랑, 나머지는 사실 국물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유럽이어서 만약에 양송이밖에 없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손으로 쭉 찢어가지고 숟가락으로 떠먹을 정도 되게 한 8등분, 4등분 이렇게 했어요. 이 꽁지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, 모양 싫으면 안 넣는데 이거는 질긴 부분이 아니라서 넣어도 괜찮거든요. 이렇게 되면 물 넣고 끓이면 돼요 이제. 그리고 이따 간 보고 있다가 불 키우고 최대로. 아까 그 양념장이 눌러붙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싹 긁어주세요. 모니카야, 여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집에 이기는 게 없으면 아무 야채나 넣어도 돼. 감자 넣어도 되고, 샐러리처럼 향이 강한 것만 아니면 뭐든지 상관없을 것 같아. 양파도 넣어도 돼. 나 너무 지저분해질까봐 안 넣었는데. 뚜껑이 있으면 더 좋고, 뚜껑 없는 냄비여도 괜찮아요. 물 넣어가면서 끓이면 되니까. 처음에는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두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불 중강불, 저는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푹 끓였어요. 끓일 거예요. 이따 만나요. 라이팅이 너무 수상한 요리교실이 됐죠? 근데 제가 소금을 깜빡하고 안 넣은 것 같아. 소금은 야채 볶을 때 요 정도 넣으셨어야 돼. 지금이라도 넣을게요. 근데 이제 처음에 넣으면 야채 안으로 간이 배니까 처음에 넣는 게 좋기는 한데, 뭐 어떡해, 까먹은 대로. 미원이나 혼다시 있으시면은 조금만 넣으시면 더 그럴듯해지거든요.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. 일단 좀 끓일게요. 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부터 사실 맛내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. 간장 하나 더 넣을게요. 와, 너무 맛있네. 담백하면서 칼칼하면서 몸에 열이 싹 오르는 그런 맛입니다. 저는 참기름 조금만 더 넣고 끓일게요. 제가 아까 기름을 좀 적게 했는데, 처음에 파 기름 낼 때 파가 반절 정도 약간 잠기도록
이 기름을 넉넉히 넣어주셔야 조금 더 맛있습니다. 비건 아니시고 계란까지는 먹는다 하시면은 여기 이제 계란 풀어서 드셔도 되고 취향껏. 예. 혼다시 요만큼만 넣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체계장을 해보니까요, 여러분, 설탕이 조금 들어가면 감칠맛이 2배가 돼요. 근데 진짜 한 요만큼. 그러면 이게 그 파의 단맛을 자기가 따라하기를 하면서 야채에서 우러난 단맛을 뭐랄까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. 어우,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. 이제 마지막 간 보시고 입맛 따라서 마늘 좀 더 넣으셔도 되고 간장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각자 입맛에 맞춰서. 저는 개인적으로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. 중간에 아까 그 설탕 좀 넣으면서 마늘 한 블럭 더 넣었어요. 자, 뚜루두루뚜.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체계장 완성됐습니다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식이랑 같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근데 제가 아까 까먹은 게 있어요. 후추를 넣어야 돼요. 후추. 야채를 볶을 때 후추를 많이 넣어야 돼요. 그거 까먹었어. 근데 지금 넣었어요. 음식이랑 같이 나오는 건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파랑 버섯이랑 양배추. 오히려 파는 식감이 살아있고 양배추는 부들부들해요. 버섯은 꼬들꼬들 쫄깃쫄깃하고 매콤합니다. 매콤해요. 얼큰해요. 이거 인스타에 한번 해서 올렸었는데 고기 안 먹는 친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. 저희 집에 온다고. 다 와도 되는데 우리 모니카는 오려면은 한 300만원 정도 드니까 아프지 마라. 내가 봤을 당시 여기다가 칼국수 같은 걸 넣어도 돼. 약간 짬뽕 맛이 나요. 왜 이러지? 너무 맛있어. 수육이 너무 맛있다. 내가 했지만 너무 맛있어. 근데 지금 제가 아까 후추를 안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갈아 넣었잖아요. 근데 이 가끔씩 그 후추 알갱이가 탁탁 터지는 게, 후추를 야채 볶을 때 넣으셔도 또 넣으세요. 모니카야, 내가 마음 같아서는 당장 독일에 달려가서 이 뜨끈하고 얼큰한 국물을 해주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구나. 이 야채들을 사다가 맛있게 한번 끓여 먹어보길 바래.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된다. 그럼 우리가 또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 매워.